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협상 초기 단계부터 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때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 구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북 대규모 식량 공급과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식 행사 후 대통령실의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와 군사 부분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포괄적 구상이라면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에서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3불 1한 주장 등으로 인한 사드 운용 문제와 함께 미한 동맹의 준비 태세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제21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KIDD는 미한 국방 차관복급이 참가하는 안보협의체로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 외교당국자들이 참석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내년 10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미한 안보협의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첫 번째 사안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ability to deter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any further North Korean missile tests. We haven't been doing a good job of deterr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so deterring provocations like those will be one of the priorities for discussion.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국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적대감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3부를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지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y'll discuss everything that, all the issues from THAAD. Remember, THAAD is still not properly supported, and they still have logistics issues because of the protesters down the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미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과 통합 미사일 방어, 최근 끝난 림팩 훈련의 결과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막고 저지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의 가장 중요한 우발 상황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과 만나 향후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한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동아태 지역 의원 외교를 총괄하고 의회 내 코리아 스타디 그룹 일원으로서 미한 동맹을 강조해온 마키 의원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 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한 구상을 설명했으며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측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지속적인 삼불일한 요구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대사는 모두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드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은 이를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예비역 미 육군 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삼불일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with North Korea. If they would denuclearize,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at. So the reason we have that is because of the belligerence of the North and the acquiescence of China.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사드는 오로지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영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us seeking an opportunity in the future for that alliance to be dissolved and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from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과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주권 국가인 한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single THAAD battery could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It is solely a defensive system for missile attack from North Korea.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운용을 핑계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치닫기 전에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층의 전유물로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해킹을 위해 IT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CIA는 최근 갱신한 CIA 월드 팩트북에서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북한 전체 인구의 19%로 지난 2019년에 비해 5% 상승했지만 여전히 고위층의 전유물이며 북한 당국의 엄격한 검열과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IT와 이동통신 분야가 차츰 발전하는 양상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기술 IT 인력을 훈련시키면서 사이버 범죄나 해킹 등 악의적 활동에 그 능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IA는 이어 북한은 자신들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고립을 결정하면서 대내외적인 강력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로 북한은 세계 통신 서비스 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억압적인 정치 체제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불법 암호화폐 돈 세탁에 악용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재무정보조사국 FIOD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암스테르담에서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개발해 범죄자금 은닉과 자금 세탁을 촉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남성을 체포했다며 현재 중대 사기와 특수범죄, 자산 탈취 등의 혐의로 네덜란드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정보조사국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지금까지 최소 70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최소 10억 달러 상당이 범죄의 자금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해킹을 통해 빼돌린 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일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은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 4억 500만 달러 돈 세탁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